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왜 결혼 안 하냐고요? 결혼하면 영포티꼴 날까봐 하기 싫은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도 결혼하냐고 보채는 사람도 있습니까? 너 왜 결혼 안 해?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서 호레비처럼 살 거야. 아직도 이런 사람 있나요? 예전보다 없을 텐데. 예전하고 지금과 다른 게 뭐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자식이 막 나이가 이제 서른 훌쩍 넘었는데 뭐 장가 안 가고 있으면 부모님이 굉장히 좀 꼽살이 많이 주고, 아니면 이제 형제나 지인들이 한심하게 보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오히려 그렇게 한심하게 얘기하면 욕을 더 얻어먹습니다. 곱절로 얻어먹어. 시기가 어떤 시대인데 어, 결혼 잘만 골로 갈 수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아직도 남자한테 결혼을 보채고 싶냐? 꼭 집을 행복하게 살지 못한 인간들이 어? 지도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라. 물귀신도 아니고. 왜 그래? 자기도 힘들게 살면서. 꼭 보면 결혼 강요한 사람들 중에 보면 행복하게 사는 분들 별로 없어요. 어? 지도 빠듯하게 살고 와이프한테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결혼하래요. 뭐 하자는 거 도대체? 왜? 너처럼 살으라고? 난 싫은데. 요즘에는 뭐 시집 못 간 사람들, 장가 못 간 사람들 있으면 함부로 결혼하고 얘기하시면 안 돼.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리고 뭐 보태준 게 없으면 자꾸 결혼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꼭 일도 보태준 게 없는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훈수 들어라. 예. 제일 많은 오지랖이 결혼 오지랖이죠, 결혼 오지랖. 왜요? 우리나라 출산율 걱정됩니까? 인강수 걱정돼? 그럼 당신들이 많이 나오면 되잖아, 당신들이. 3명 나오면 되잖아. 어? 당신들이 우리 목까지 나오면 되겠네. 다둥이집 만들자, 다둥이집만. 한 5남, 6남 만들어서 인간극장 한번 출연하시면 되겠네요. 인간극장 보면 한 번씩 다둥이집만 나오잖아요. 거기 한번 나오시면 되겠네요. 출연 받고. 유명해지시면 되겠네. 일단, 지금 미혼 남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이 많이 깨졌습니다. 엄청나게 깨졌죠. 이제 결혼에 대해서 뭔가 행복이라는 환상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정말. 물론 지금도 이제 행복하려고 이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 우리 결혼 잘못하면 골로 간다. 한국엔 좋은 여자가 별로 없다. 결혼해서 힘들게 사는 분도 많다. 이혼하면 남자 손해다. 이런 논리가 많이 팽배하죠. 사실 이거 틀린 말 아니죠. 정말 틀린 말 아닙니다. 주변에도 뭐 한번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나 지인 중에서 나이가 차면. 그리고 이혼 안 했지만 거의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그냥 마지못해 사는 부부도 꽤 있거든, 이게. 그냥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분들,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겠죠, 진작에. 근데 맘마먹으면 이혼하겠는데 이 자식이 눈에 밟히다 보니까 참고 사신 분도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오히려 이혼율이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자연스럽게 예, 이혼이 많이 증가합니다. 굉장히 증가해요. 그 우리나라 이혼법정 가보면요. 아침부터 줄이 장난 아니래요. 이혼하려고 줄 서 있는 분들. 장난 아니래. 아침 일찍 왔는데도 그 대기자가 엄청 장난 아니래요. 결혼하면 영포티꼴 날까봐. 그 영포티꼴 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쇠가 빠지게 돈 벌었는데 막상 그 돈 구경 못하고 와이프한테 갖다 주는데 정작 자기는 용돈 20만원 받아오면서 예, 쪼들리게 살고, 정작 이제 와이프는 남편이 받는 돈을 그렇게 이제 잘 관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리고 남자가 집에 늦게 이제 퇴근하고 와도 아무런 뭐 위로나 내조 같은 거 안 해주고, 어, 주말 되면 또 가족하고 있어야 되고,
와이프는 자꾸 돈 가지고 징징대고, 와이프하고 잠자리 안 가지 듣게 됐고, 자꾸 돈 덩어리가 집에 있기 싫고, 이게 연포티 모습 아닙니까? 그 연포티모들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반반 결혼이 별로 없어요. 반반 결혼이 좀 기울어진 결혼이 많죠. 엄연상 결혼이 많지. 여자는 가진 게 없는데 남자가 책임져서 먹여 살리는 케이스. 이런 결혼을 가장 많이 받아준 게 연포팀이다. 586도 있긴 한데 586은 트집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시고 586은 서로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연포티하고 586하고 차이가 있는 게 난 게 뭐냐. 586은 보통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이거든. 보통 그 시기 때 분들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중반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숟가락 만들고 결혼했어. 숟가락 만들고. 그때는 여자가 혼수해도 그게 나쁘다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그땐 집 싸우는 게 없었거든. 그냥 전세방, 사골세방만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야. 예. 여자 쪽에서 혼수 같은 해도 반반이야 거의. 반반이라 그때는 아파트 시작하는 문화가 없었죠. 586 때는 보통 이제 방 한 칸에 부엌 딸린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 친구나 다 뭐 지인도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잖아 여러분.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은 아파트 있어봐야 뭐 동네 몇 개 없었고 다 주택이야 주택. 예, 다세대 주택. 그래서 뭐 전세 1,000만 원짜리 집 방 한 칸에서 시작을 하고 연탄 돼가지고 다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용포티들이 좀 잘못된 결혼 많이 받아줬죠. 여자가 가진 게 없어. 아 괜찮아. 아, 내가 먹을 사면 되지. 여자는 내 애만 넣어주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결혼하면 안 돼. 여자분들이 결혼 많이 했어. 예. 그래서 남자들이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정말 잘못된 배우자 만나면 아무리 내가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좋아도 말짱꽝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과거에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설거지 관련 이제 실화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회수도 엄청 잘 나왔죠. 그때 제가 과거 설거지를 했을 때 나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 열대쌍 정도의 그런 설거지 결혼. 설거지 결혼하면 뭐냐면 그런 여자가 집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남자가 능력이 좋아. 남자가 책임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문제는 그 결혼 생활이 대부분 불행해요. 일단 첫 번째 공통점 뭐냐? 여자 쪽이 하나같이 이제 성격적으로 인성적 문제가 많아요. 약간 나르기진 있는 사람도 있고 애정 결핍 있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통 벌이가 좁고 사회적인 책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경향이 강해요. 네. 그래서 남자를 드르르 볶아. 돈도 없는 성격도 안 좋아.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 뭐냐면, 두 번째 공통점 뭐냐면, 여자 쪽이 다 능력이 없어요. 여자가 직업이 다 안 좋아. 백수도 있고, 알바생도 있고, 아니면 대학생 때 그냥 사고 쳐서 결혼한 케이스도 있고, 여자 중에 뭐 공무원도 없어요. 진짜로. 여자 중에 대기업을 먹은 사람도 없고, 금융권 다닌 사람도 없어요. 중견기업도 없어요. 잘 봐야 중에 중소, 경리 정도? 뭐 중소기업 월급 한 200원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일 하다가 남자 만나가 버는 것도 얼마 없는데. 예.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나 어떤 그런 연봉이 낮은 사람이에요. 예. 그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공통점. 세 번째 공통점 뭐냐면 여자쪽 집안에 문제가 많아요. 예, 전부 다 문제 많았어요. 일단 그 어떤 케이스였냐면 여자 쪽 아버지가 전과자예요. 전과 사범인 그랬어. 예. 그리고 어머니도 일을 안 해. 어머니 사이비 종교 광신도야. 그런 집안이 나고자 하는 딸이 있어요. 외동이고. 예. 그런 여자와 결혼한 거야. 답이 안 나오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여자가 고아예요. 고아. 고아고 외동이에요. 형제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남자 물어봤어요. 예, 저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아니 돈도 없고 뭐 식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냥 불쌍해서요. 아, 불쌍해서 결혼했는데
제가 걔 때문에 불쌍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안 들어오십니다. 그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가정적 문제가 많은 케이스. 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 뭐냐? 돈 관리를 못해요, 하나같이.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 없고 열심히 살아본 적 없다 보니까 돈을 제대로 모은 경험이 없어. 돈을 벌면 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치는 많이 부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설거지 결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예쁜 거 하나만으로 혹하면 안 된다. 솔직히 요즘 여자분들 보면 그래도 꾸미는 거에 굉장히 좀 열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뭐 성형도 많이 하고 뭐 헤어나 메이크업에 힘주신 분들 많아. 근데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예쁘면 좋죠. 예쁜데 능력까지 좋고 책임감 가면 좋은데 그런 자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냥 꾸미는 데만 오르나시 분들이 많아요. 왜 꾸미는 데 오르냈을까? 꾸며가지고 남자 꼬셔가지고 어떻게 팔자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아. 많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외모 말고는 볼 게 없는 사람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절대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점점 반반 결혼 가고 있잖아요. 반반 결혼. 그러니까 나하고 능력이 비슷한 여자, 나하고 어떤 벌이가 비슷한 여자, 맞벌이가 가능한 여자, 여자 집안도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이나 어떤 그 육아 지원이 가능한 집안, 예. 그런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결혼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왜 쉽지 않은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남자분들은 반만 결혼을 하고 싶어해. 근데 반만이 쉽지 않은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가 남자의 반을 못 채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만약에 남자가 한 350 벌어. 그럼 여자도 한 350 벌어야겠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온 여자분들 중에서 월 350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자가 월 350이면 상위 한 15%에서 20% 사이 될 겁니다. 정말 높아요, 여러분. 남자들 꽤 높잖아. 낮은 게 아니거든. 여자는 15%가 아니라 10%대다, 10%대. 예. 결혼 정령 여자들 중에 10%대입니다. 거의 없어, 여러분. 없다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거야. 우리 집안에서 결혼 비용을 한 2억 정도 보태줄 수 있다. 그럼 너희들도 2억 보태라 하면 여자 쪽 집안에서 2억 보탤 수 있는 집안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반만 결혼이. 근데 지금 남자는 어떻습니까? 에라이 뭐 반만 결혼 안 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살고 만다. 배째. 뭐를 힘들게 결혼해. 가진 거 없는 사람 결혼하면 내가 손해보고, 가진 거 없는 여자가 결혼하면, 멘탈 안 좋고, 악관이 못하고, 책임감 없고, 의존적이고, 돈 벌면 함부로 쓰고, 이게 빤히 보이는데, 내가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하고, 난 못하겠다. 이제 알잖아, 남자들이. 예, 여자분들 이제 아시기 바랄게요. 외모 하나만 혹해가지고, 뭐 연애는 가능하겠지만, 결혼 절대 안 돼. 요즘 연애도 오래 못합니다. 외모라는 게 뭐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뭐 예쁜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진짜 예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화장이나 헤어 아니면 이제 성형 같은 걸로 예뻐진 거기 때문에 진짜 태생적으로 예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남자분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남녀공학 다녀봤으면 알 거예요. 한 마리 얼짱 같은 애들 많아봐야 두 명이야, 두 명. 훈녀까지 포함한 3, 4명 정도? 저도 남녀공학 나왔지만 한 반에 여자생이 23명 있었지만 그 중에 예쁘다고 하는 사람 2명. 훈녀 같은 애 3명. 5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해.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이 있잖아요. 순진하게 여자 매운 보고 아마 책임지려고 하는 남자들 많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취직결혼 사실상 이제 끝이고 반만 개는 조건을 들이면 아마 여자분들이 그 조건을 달성하기 힘들 겁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반반 싫어? 반반 못해? 나 안 해. 결혼 깨버릴 거야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후반 부업으로 대리기사입니다. 40대 이상 손놈분들 젊은 기사한테 결혼하라고 제발 훈수 좀 두지 마세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저분들이 훈수 두지 말라고 해서 안 두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저런 거밖에 없는데 나이 먹고 저분들이 뭐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용포티잖아. 왜 하라고 하냐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너도 겪어라 이거죠.
내가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살면서 누가 남이 좋다고 권하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인생의 진리야. 뭐냐면 보통 남들이 좋다고 괜찮다고 추천하는 건 괜찮은 게 절대 없습니다. 1도 없어. 보통 자기가 안 괜찮으니까 너도 안 괜찮은 의미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남이 추천한 투자 종목으로 투자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 본 적 있습니까? 남이 저 집 사라고 해서 집 사가지고 재문 사람도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말 믿고 했다가 굴러간 사람도 많잖아. 그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도 남이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같이 했다가 동달아 피해본 사람도 많잖아요. 난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남의 말 믿고 같이 했다가 잘 되는 케이스 본 적이 없어요. 망하는 케이스는 수탁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한테 좋은 거면 절대 남한테 공유 안 합니다. 예. 이 말은 정말 맞아요. 좋은 것은 절대 나눠가지 않는다. 예. 진짜 결혼에 행복한 사람들은요, 굳이 남한테 결혼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괜히 결혼해서 힘들게 산다거나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이 자기만 고통받기 그러니까 괜히 이제 후배들한테 결혼하라고 추천하는 거죠. 나만 당하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살면서 남이 추천하는 건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고로 저 40대 손놈분들이 결혼하라고 한 얘기는 절대 들으시면 안 돼. 들을 가치가 없어. 저 용포티분들 자꾸 결혼하라고 훈수 주지 마. 그러다가 샷바나 날라갑니다. 어? 그러다 형님 되지 못 받습니다. 같은 용포티 이미지가 지 안 닦은 머리인데 정신 안 차립니까? 얼마나 찌질하면 술 먹고 대리운전 운전한 기사한테 저딴 얘기하는 거야. 대리운전 기사분들 앞으로 결혼하라고 강요하잖아요. 저 갑질을 신고하세요 그냥. 평생 대리운전 이용 못하게 만들어야 돼. 용포티 분들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